합동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땅을 구입한 직원 13명은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퇴직한 직원 2명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광명시흥과 함께 신규 택지로 지정된 광주 산정지구와 부산 대저지구에서도 나무를 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곳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조사하되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취소론을 일축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취재가 허용된 채널A 특파원이 인민대회당 내외부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 행사는 마치 연극을 하듯 통제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에 인삼의 고장인 충남 금산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댐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방류됐기 때문인데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됐는지 다시 가봤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경찰이 드디어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LH 본사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지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쳤는데요.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첫 강제 수사입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수사는 고발을 당한 현직 LH 직원 13명에 대한 수사였는데 그 외에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현장부터 가보시죠. 박건영 기자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지시를 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전 9시 30분.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광명시흥사업본부와 경남 진주의 LH 본사가 포함됐고 수사 대상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천 의왕사업본부와 이들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네, 어떤 자리 압수수색하셨나요? 추가로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은 모두 13명. 공교롭게도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4명은 전북지역 본부에서 일했는데 이들 중 1명의 배우자가 과천에서 일했습니다. 경찰은 과천 근무 이력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땅을 구입한 것 아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LH에서 퇴직한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장을 겸해 이끕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국세청과 금융위 인력도 파견받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 수사에 나설 경우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자체적으로 파악한 첩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조사 대상이 LH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 한정돼 형제나 자매 이름으로 한 차명 거래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7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 인멸 시간을 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검찰 로고가 찍힌 상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대형 비리 의혹 사건인데요. 노하우가 많은 검찰이 수사에 빠져도 괜찮을까 논란이 일자 이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을 찾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언제는 검찰더러 수사하지 말라더니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모두 나서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건 낮 12시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 대통령님도 그러시고 총리님도 그러시고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산지청 검사들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산지청에는 LH 사건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지만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처리해왔습니다.
박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에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 범죄의 경우 직급과 뇌물액수가 정해져 있어 이번 사건도 경찰의 수사를 지켜볼 뿐 직접 수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고위층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되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수사의 방향과 법리, 또 노하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단계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만 해도 LH 투기 의혹 사건이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고 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도 내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LH 사장 역임 시기가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시점과 겹치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도 받고 있죠. 참담하다며 고개를 숙인 변 장관, 투기 직원들의 이익 환수까지 언급했는데요. 정작 국토부와 LH 직원 일부는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도 동의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현안 보고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토부와 LH 직원이 모두 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해외에 있거나 군복무, 퇴사 등으로 미제출한 사람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한 사람은 12명입니다. 현재는 한 명의 동의 거부자로 제외한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LH의 경우 11명이 동의 거부하였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검색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시흥, 광명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은 모두 개인정보 동의서를 냈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야당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LH 직원 두둔 발언을 한 변창흠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투기가 아닐 것이다. 땅을 사고 보니 신도시였다. 야, 이런 상황 인식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뉴스를 접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변 장관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 장관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나도 솔직히 묘목집에 갔어요.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무를 다 사갖고 여기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묘목 가격이 오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해드렸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대상 지역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광주 산정지구와 부산 대저지구 주민들은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묘목을 심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매일이 식목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정부 합동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듬성듬성 심어진 묘목들이 눈에 띕니다. 마을 곳곳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묘목을 심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새벽마다 제가 5톤씩 너무 큰 것 같아요. 한 해 32건 수준이던 이 일대 토지 거래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2, 4년 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들였다는 게 주민들 말입니다. 18,000가구와 대규모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 대저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앙상한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 이후 토지를 사려는 외지인들이 부쩍 늘면서 최근 4년간 한 달 평균 30건을 겨우 넘겼던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달 90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보상이 빨리 올 것이라 생각한 기대치에 있다가 팔려고 하던 사람들도 지금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 같아요.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 지역도 합동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묘목에 이어서 세종시 투기 의심 지역에는 조립식 주택, 이른바 쪽집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2012년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동산을 둘러싼 비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마을 한켠에 조립식 주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듯 우편물은 젖어 있고 내부엔 제대로 된 살림살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불만 켜놓고 어떤 집은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해. 이 집이 등기부 등본에 처음 등장한 날은 지난 2018년 6월. 1조 5천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부 발표 2달 전입니다. 한 집 그 자리에 4개 아니면 5개씩 이렇게 쪽집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줘놓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국가산단자리라는 거를 뒤늦게 알았지. 당연히 생각하죠. 공무원들이 개입이 됐다는 시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투자를.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0배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를 전수조사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앞서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가 500건 이상 적발되는가 하면 LH 간부가 상가 정보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여당 소속 일부 세종시 의원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LH가 가장 크게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종시가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선출직 공무원, 시 공무원 관계자들, 정부 부처 관계자들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엔 세종시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난립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공무원이 개발 예정지 주변에 수십억 원의 땅을 사들여 논란입니다. 심지어 시세의 반값에 불과한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 소우룹에 위치한 한 대형 유통마트. 공무원 박모 씨 부부가 지난해 9월 이 마트 건물과 부지 2,6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까지 지하철 연장 업무를 담당해 업무상 취득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근처에 7호선 지하철 연장선에 출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공무원 박 씨의 땅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박 씨의 토지 매입가. 총 39억여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개별 공시지가 42억 원보다도 낮습니다. 보통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3배에 형성되고 있어 상식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게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입니다. 옛날 따로 공시지가 몇 배 됐지. 지금 공시지가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이 없지. 비슷한 시기 박 씨가 구입한 땅과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6분의 1 면적인데도 2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개발 예정지가 이제 워낙 쪽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시세는 따로 없는데 부지가 80억 정도는 가요. 그렇죠? 박 씨와 땅을 판 전 주인은 출입구가 없는 냉지여서 싸게 매매했을 뿐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이 100억짜리 가도 냉지면 절반이나 떨어진다. 지인명 없으면 그거 뭐 써먹어? 포천시는 소속 공무원인 박 씨의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공동명의인 부인은 여전히 감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LH 직원 수사의 핵심은 과연 내부 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LH의 감사 보고서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신도시 후보지와 관련해 기밀 정보가 새어나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예견된 사태였던 겁니다. 서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가 입수한 LH 자체 감사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2018년은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기입니다. 9월에는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예고했고 3개월 뒤인 12월 남양주와 하남, 인천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에는 신도시 후보지 관련 보완 자료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내부 협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논의에서 비밀이 셀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명확한 보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단 겁니다. 당시 LH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보완 지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 후보지 관련 사무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담당자의 보완 사역서를 받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LH의 보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내부 기강을 점검하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후보지 자료 관리는 물론 군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보완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징계는 경고나 주의가 전부였습니다. LH뿐만 아니고 그런 관련 기관들의 보안,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허술한 보안에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LH가 지금의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일벌백계하겠다 말은 센데 실제로 수사를 보면 회의적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본인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인터넷에 이미 이 수사는 망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이제 오늘 화제가 됐어요. 실제 수사가 그렇게 우려스럽습니까? 네, 지금 경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한 수사, 이 수사는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죠. 근데 더 중요한 수사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누가 결정해서 어떻게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해서 아직 안 드러난 더 큰 비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수사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합동조사는 토지거래 기록을 전수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국토부와 LH, 지자체 공무원 등 1차 조사 대상만 2만 명이 넘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일일이 받아야 해서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먼저 접하고 유출한 LH 관계자가 있다면 이 시간 동안 각종 서류, 이메일, 회의 자료 등을 없앨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수사에 대비해 서로 입을 맞출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과거 신도시 투기 수사에 여러 번 참여한 전직 검사에게 한번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 수사의 최우선 과제로 이 개발 정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서요. 핵심 정보 유출자를 빠르게 소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이 아래로 향하는 수사 방식이죠. 토지 거래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서 올라가는 지금 방식과는 대비가 되는데요. 이 핵심 정보 유출자들의 혐의를 포착하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을 산 직원들의 비리는 고구마 줄기를 캐듯 줄줄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수조사에 비해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토지거래 정보 자료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좀 돌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당장 안 하면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수사를 먼저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도 이런 지적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수사 시작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경찰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달 초에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정부 합동조사단에 경찰이 포함되긴 했지만 수사 인력을 따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강제 수사권도 없는 셀프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어제서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요. 사건 발생 초기가 수사의 골든타임인 걸 생각하면 좀 아쉬운 지점이죠. 오늘 LH 본사와 현직 직원 13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제야 강제 수사에 첫 발을 뗀 셈입니다. 네, 이 모든 우려가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권은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오늘 박범계 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이 합수본과 협력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당정이 일제히 검경 협력 태세를 강조한 겁니다. 그럼 이제 검찰은 이제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이 좀 회의적 반응이 검찰 내부에선 줄을 이룹니다. 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유기적 협력은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권이 주문하는 협력이라는 게 신속한 영장 청구 그리고 법리 검토 공유 정도인데 영장 청구는 사실 검찰의 통상적 업무고요. 법리 검토도 검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는 못하게 해놓고 이제와 협력을 주문하는 상황이 이 검찰 없는 수사의 한계를 가려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이제 3월 9일이죠. 정확히 1년 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대선 때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상은 늘 바뀌어 왔습니다. 그 마음을 잡는 게 대권을 향한 지름길일 텐데요. 국민들의 마음을 윤수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일자리 늘려지는 공약이 나오면은 저는 그런 분을 뽑을 것 같습니다. 평등화 뭐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수치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집값이 여기 지방인데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집값 같은 것도 조금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시험난이겠지. 배달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뭐 다른 일을 했었지만 지금 아예 실직하셔서 더 일로 넘어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진짜 이 시장이 너무 제가 한 26년 있었는데 생활고가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 취업난, 빈부격차 해소 등 유권자들의 선택 1순위는 단연 경제 해결사였습니다.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가 많이 심하다고 평소에 많이 느껴서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해 주시는 분이 됐으면. 네 편 내 편이 없고 국민을 위한 정말 공무원 정신 그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부패가 너무 심한 거 같고 경제도 너무 어렵고 그런 걸 다 청산하고 좀 새로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정하지도 못했는데 아직. 지금까지로 봐서는 크게 아직 마음에 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오늘 당장 대통령을 뽑는다면 이 3명 중 1명이 유력할 수 있겠죠. 하지만 1년이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1년 뒤에 어떨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대선 1년 전 여론조사 때 1위 후보들의 실제 대선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1992년 14대 대선부터 지난 2017년까지 6차례 대선과 대선 1년 전의 여론조사들을 각각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1년 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경우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3차례는 이처럼 1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이 당선이 됐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1년 전 1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 결국 반반 50%였습니다. 자, 그럼 1위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던 대선은 언제였던가요? 네, 보시다시피 15대, 16대, 그리고 19대 대선을 말합니다. 15대 때는요, 박찬종 신한국당 후보가 세대 교체를 외치며 바람을 일으켰지만 당내 세력화에 실패하면서 중도 낙마했고요. 16대 때는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세론의 이회창 후보를 꺾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여야의 공세 속에 중도 퇴장했습니다. 자, 대선 때 깜짝 돌풍을 일으켰던 후보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내세운 고건 전 총리,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 대표가 있었지만
완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최근 이게 제 관심인데 여론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치고 나갔는데 이게 이제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한 거죠. 네, 전문가들 역시 반반이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앞서 중도 낙마한 제3의 후보들처럼 정치 경험도 없고 세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반문 대표성을 확보했고 보수 야권에 뚜렷이 부각되는 후보가 없다는 점은 강점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권 후보를 좀 살펴볼까요? 1위를 달리다가 좀 주춤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역전 가능성 이런 건 좀 어떻게 봅니까? 네,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앞서 대선을 보면 1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후보에게 다소 유리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의 난맥상 또 실정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대안 세력과 연결이 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남은 1년 지지율은 여러 번 요동치겠죠? 지금까지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들 후보들도 이 새로운 1년을 꿈꾸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약 190일 만에 퇴임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당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 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정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대표 퇴임에 맞춰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쳐드리러 일부러 왔다는 건데 자신도 민주당 후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선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당연히 정치를 하실 것이고요. 다만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가에도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일 사퇴 후 외부 활동을 끄는 윤 전 검찰총장은 오늘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당분간은 정중동 상태에서 외부 강연 등 공개 활동 계획을 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LH 사태로 이 곤혹스러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보이는데요. 취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취소했다. 네. 자, 이 무슨 내용인지 빨리 들어봐야겠네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이 발언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은 오후에 해명과 수습에 나서야 했습니다.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들으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요. 이번 사태로 사실 이제 3기 신도시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분노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취소까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민심이 악화되자 급한 마음에 나온 발언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철회에 5만 명 가깝게 동의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10년 전에 취소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당시에 LH가 사업 구조 조정을 이유로 오산세교 3지구 개발 사업 등을 백지화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오후에 이 3기 신도시 취소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홍익표 정책위 의장 스스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현재 당 입장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는 조사하되 2사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마저 뒤집는다면 정책 신뢰가 떨어지겠죠. 여당 지도부가 사고치고 대통령이 수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인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힘 당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사회자가 없어서 저도 경선 후보 아닙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양쪽 당 다 국민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당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담례 차원에서 오늘 오후 국민의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지는 못했나 보죠? 네, 각자 일정이 있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바깥에 어르신들하고 면담 약속을 조정하기 어려워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저는 그때 마곡지구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맞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훈훈하네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죠. 양측 실무 협상단이 오늘 오후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곳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어제 오늘 이태규 의원님 발언 너무 세더라. 세게 해드려야 오늘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 당연히 힘겨루기가 있겠죠. 자, 두 후보 지지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지도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지만 경쟁력에서는 안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섰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단일화 결과 궁금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정말 이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최근 서울 여의도의 새로 연 백화점에 200만 명의 시민이 몰리며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제기됐죠. 백화점 내의 밀집 문제가 심각하자 방역 당국까지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조현선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 백화점 정문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매장 곳곳에도 발 디딜 틈 없습니다. 개점 후 열흘 사이 200만 명 넘게 몰린 여의도의 한 백화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거대한 인파가 몰리자 감염 확산 우려가 나왔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지하 식품관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는 수 없이 백화점은 예약제를 시행했습니다. 한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누르자 잠시 후 알림 문자가 옵니다. 사람들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매장에 있는 이런 기기나 이 백화점 앱을 통해서 매장 방문을 사전에 예약하게 되는 건데요. 그 덕에 매장에서는 긴 줄을 서지 않고 보시다시피 한산하게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토일 차량 2부제 시행 안내, 주차장 입구부터 꽉 막히자 해당 백화점은 이런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봐요. 거리두면서 친구 뭐처럼 만나지만 거리두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화점은 당분간 판촉 행사나 이벤트도 안 할 계획이지만 예약제를 시행하는 매장과 달리 복도엔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방역당국은 백화점 등 특정 시설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실내 환기를 현재 하루 6회에서 12회로 늘리는 등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로 억눌린 소비 심리마저 풀리면서 방역 비상이 걸린 쇼핑시설에 보다 촘촘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지난 설명절 수개월 만에 겨우 만난 부모와 자녀 모습이 마음을 울렸죠. 이렇게 긴 시간 생이별을 한 요양병원 가족들이 오늘부터는 정부 지침에 따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첫날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요양병원을 찾은 이정주 씨.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남아 96 노모의 모습을 확인하자 마음이 놓입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들어오라고 나? 지난해 10월 말을 마지막으로 4개월 만의 만남이지만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입니다. 또 뭐 갖고 왔느냐면 이거 윌 갖고 왔어. 윌. 딸기를 갖다 으깨서 먹을 수 있지? 딸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는 들어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식사도 거부하시고 상을 놓으면 상도 엎으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아요. 감염 확산 우려로 일부 요양병원이 자체적 판단에 의해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의 정서적 불안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비접촉 면회를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 약간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기존에 있던 치매 증상이 더 악화돼서 더 이상한 행동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정서가 불안한 환자의 보호자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접촉 면회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서 불안의 기준이 모호해 접촉 면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역 당국에 분명한 지침을 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인삼은 제대로 재배하려면 4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폭우에 잠겨버린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근 댐에서 물이 한꺼번에 방류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수자원공사는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나왔는지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해 여름 일대 인삼밭이 모두 물에 잠겼던 충남 금산의 한 마을입니다. 인근의 용담댐 물이 갑자기 방류된 것이 원인이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나붙었는데요. 수해 7개월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다시 인삼을 심기 위해선 가림막부터 철거해야 하지만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일이 너무 많고 하니까 지금 연로하셔갖고 하기도 힘들고. 토양 관리만 2년, 인삼 재배에 적어도 4에서 6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부 썩지 않은 뿌리에서 싹이 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좀 튼튼한 거는 좀 살아날 수도 있고 제 기능을 할지도 모르겠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백 그루의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는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년 넘게 공들여 키운 나무들을 쉽게 내다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 조사하는 사람들 이제 나중에 증거 찾으니까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대출받아서 농사 짓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이 지역이 물에 잠긴 건 지난해 8월 8일. 갑작스럽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자 인근 용담댐에서 초당 3,000톤 가까운 물을 방류하면서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등 4개 지역이 물에 잠긴 겁니다. 수문을 열기 3시간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엔 그런 규정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방류해놓고 1분 있다가 문자 메시지 보낸 거예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방류 통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하루 전에 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당겨서 발표한다는 그 전제는 기상예보가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달은 빨리 해서 좋을란가 모르지만은 불확실성은 많이 좀 내포되어 있다고. 또 전문가, 피해 지역 주민대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방류량 조절 논란을 빚은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3개 권역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취재진은 협의체 회의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따지다 보면 이 중심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역 주민들 아까 위로하고. 피해 규모 파악 등 민감한 사안이 놓여 있어서 원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PPT만 보고서 지금 당장 뭐가 잘 됐네, 잘못됐네. 정부의 수해 원인 조사는 오는 6월 전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민들은 대상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댐 방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올여름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처벌은 물론 재산 몰수 가능성도 있냐 문의 많은데요. 알아봤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용 가능한 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법,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몰수, 추징이 가능한 건 부패방지법뿐입니다. 복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부패방지법 위반의 경우 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계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이별방지법의 조항을 충실히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업무도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도시 지정 업무를 직접 감당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이미 알려졌다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를 보죠. 모 시청의 공무원 도로를 만든다는 정보를 알고 사억 5천만 원을 주고 주변 땅을 샀다가 16억 5천만 원을 되팔았는데요. 공개된 사실이었다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억 3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시점이 중요한데요. 취득 시점이나 LH 내부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확정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몰수하려면 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 많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채널A가 준비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나는 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자신이 누군지 소개합니다. 이현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부산 인구는 전성기에 비해서 50만 명이나 줄었고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도시입니다. 그대로 둬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춘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불법 총학생회장하고 감옥을 갔던 사람입니다.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런 결단의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내면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경험과 성과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 위기 해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후보와 차이가 꽤 나는데요. 이렇게 나를 몰라주시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제 탓일 겁니다. 이제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만들 수 있습니다. 박 후보는 아주 논리적인 그런 분별을 가진 분이시고 큰 조직을 이끌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성과를 내어본 그런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초보 운전자라고 할까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꼭좀 투표해서 부산 살리는 경기시장 뽑아보입니다. 네. 전임 시장의 잘못을 인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과 부산 시민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5급 이상 간부들의 35%를 여성 간부로 채우는 여성 간부 탈당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여성으로 태어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혜 시비도 있어요. 다른 일들에 비해서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사업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잘못된 공약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울에 나간 청년들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세일즈맨 시장이 되겠습니다. 영국 해리 왕손 부부의 오프라 윈프리 인터뷰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 영국 시민의 반응이 갈립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설득 끝에 해리 왕손 부부의 파격적인 첫 인터뷰를 성사시킨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가장 논란이 된 아치 왕자의 피부색에 대해 말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he wanted to make sure that I knew, and if I had an opportunity to share it, that it was not his grandmother nor his grandfather that were a part of those conversations. 하지만 해리 왕손 부부는 인터뷰에서 줄곧 왕실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Did you leave the country because of racism? It was a large part of it.
and if a member of his family will comfortably say, we've all had to deal with things that are rude. Rude and racist are not the same. 은밀한 왕실의 뒷이야기가 공개돼 파장이 커졌지만 버킹엄궁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고 총리도 말을 아꼈습니다. I've spent a long time now not commenting on royal family matters, and I don't intend to depart from that today. 1,700만 명이 지켜본 인터뷰에 대해 미국 시민들의 44%는 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영국 시민들의 47%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she's complaining about, but if she was badly treated in here, she should have stayed here and fight for her right. 둘째 딸을 임신한 해리 왕손 부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는데 억만장자 영화 감독인 타일러 페리로부터 200억 원짜리 저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없이 추락할 것 같던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활약으로 지난 주말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리그가 2경기 남았는데요. 오늘 경기가 우승의 분수령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차공성근 기자 전해주세요. 네, 흥국생명은 현대건설의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이 허벅지 부상을 당했지만 이 팀의 우승을 위해 오늘 경기도 출전을 강행했는데요. 압도적인 높이를 바탕으로 1세트에만 8득점을 올렸습니다. 현대건설도 1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양효진과 루소를 중심으로 팽팽하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흥국생명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현대건설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흥국생명을 상대로는 강했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이재영, 이다영까지 나선 흥국생명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지난주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전들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연경의 투혼이 빛난 건데요. 오늘도 김연경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플레이오프나 챔피언 결정전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부담 없이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은 2위 GS칼텍스와 승점 1점 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포함해 모두 2경기씩 남아 단 한 경기라도 지면 정규리그 우승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모습입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북 전주는 세제곱미터당 61, 충북 증평은 60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면서 서쪽 많은 곳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국내에 있던 먼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먼지가 더욱더 쌓이게 된 건데요.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에 이어서 중부 내륙의 공기까지 더욱더 안 좋아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17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청년진보당이 LH 서울본부 입구에 붙인 스티커입니다. 내 토지, 그게 왜 네 토지임? LH를 한글로 내로 읽은 거죠. 이런 패러디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위해 공공주택 지으라고 맡겨놨더니 내 것부터 챙긴 LH 직원들에 대한 분노가 크죠. 오늘 한마디는 정말 화가 난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